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의 전설 존 폴스는 앞으로 금 가격이 25배에서 50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존 폴스는 이를 예측하고 거액을 베팅해 200억 달러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금융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엄청난 돈을 번 존 폴스는 이를 계기로 헤지펀드의 전설로 등극했었습니다. 이때는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를 누르고 황제의 자리에 간다 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로 인해 운용 금액은 38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투자 실적이 시원찮아 운용 금액이 줄어 현재는 자신과 가족들의 돈인 40억 달러 정도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야, 내 돈만 4조라니. 여하튼 오로지 내 돈 4조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분께서 블룸버그에 출연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폴스는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선호하며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 즉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서 귀금속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낸다. 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때는 우리가 2년 동안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70년대였습니다. 네, 실제로 1970년에 물가 상승률과 금 가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무려 15% 가까이 상승했었으며 이때 금 가격은 26배나 상승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왜 현재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고정금리로 2%를 주는 장기 채권을 구매했는데 이자율이 5%까지 올라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1% 예금을 들었는데 인플레이션이 4%인 시기였다면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만약 한 달에 만원씩 찍어내는 로봇을 100만원에 팔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로봇을 사고 나서 다음날이 되었는데 한 달에 3만원씩 찍어내는 로봇을 똑같이 100만원에 팔고 있다면 만원씩 찍어내던 내 로봇의 가치는 떨어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 예금과 비슷한 것인데 중간에 해지할 수는 없고 남한테 팔 수만 있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내가 만약 1년에 1%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서 3% 이자를 주는 채권이 나오게 되면 1년에 1% 이자를 주는 내 채권의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내가 만약 2%짜리 이자를 주는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1년에 물가가 5%씩 상승한다면 지금의 100만원은 미래의 102만원이 되겠지만 현재 100만원짜리 물건은 내년에 105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의 돈의 가치는 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폴슨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으로 폴슨은 금은 전체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고정 수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현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돈은 합리적이게 금으로 이동합니다. 현금과 고정 수입에서 빠져나가려는 돈의 양에 비해 금의 양은 매우 왜소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 가격은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권은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투자 자산이지만 사실 모든 투자 자산 중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치면 56조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경 원쯤 되지만 채권 시장은 119조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12경 원쯤 됩니다. 근데 금 시장은 11조 달러로 채권 시장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이 무려 5.4%로 내가 만약 채권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하면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4%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 아주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엄청나게 큰 채권 시장의 돈이 정말 작디 작은 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10%를 금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명목 화폐의 구매력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점점 금이 가치를 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은 엄청난 양의 화폐 공급을 감안할 때 내년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정부가 모든 금을 압수할 위험 없는 물리적 금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믿지 않는 양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 갖고 있던 금을 모두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자기는 다 팔아? 어디서 밑장 빼기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이? 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를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존 폴슨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큰 비중은 헬스케어 쪽에 투자되고 있지만 금강주와 에너지 기업의 비중을 상당히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금 ETF를 보유하기보다는 금강주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정부가 모든 금을 압수할 위험 없는 물리적 금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짜 투자하고 있는 금은 실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만장자 존 폴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실질금리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이전에 2010년도쯤에 금펀드를 만들었다가 마이너스 62%로 아주 박살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투자의 고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분의 주장이 충분히 논리적인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진짜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들으면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금은 떡상 가자.